화려하게 연출된 한 행사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자국의 신형 핵잠수함이 적의 눈을 피하여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파괴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당당히 선언했다. 그의 발언은 즉각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그 번쩍이는 도색과 거창한 발언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이 잠수함이 진정 일본, 한국, 나아가 미국까지 위협할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상의를 벗고 가라데 시범을 보이며 세계를 웃게 만들던 과거의 연출과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쇼일 뿐일까?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 영웅 김은 북한 국영 언론에서 새로운 핵시대의 상징으로 찬양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전문가들이 이 잠수함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점차 한 가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 잠수함이 과연 무시무시한 전략 무기인지 아니면 1970년대 중국에서 수입한 로미오급 구형 잠수함을 외형만 꾸며서 겉모습만 위협적으로 만든 것인지 말이다. 더욱이 러시아가 비밀리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영웅 김 잠수함은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해역을 순찰하며 북한 해군의 주요 수중 공격 수단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배치 방식 측면에서도 확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대부분 고정 발사대나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지상 발사를 통해 핵 능력을 과시해왔다. 그러나 SLBM을 잠수함에서 실제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전략적으로 큰 전환점이 된다. 해저에서 기습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핵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모든 주변국들에게 악몽이 될 것이다. 핵위협 감시단체인 NTI는 과거 북한 잠수함들의 위험한 행동을 수차례 기록한 바 있다. 1996년에는 북한 잠수함이 남한 영토 깊숙이 침투해 모든 승조원이 2개월간 수색 끝에 사망하고 1명만 생포되었다. 1998년에는 또 다른 북한 잠수함이 한국 어선의 그물에 걸려 승조원 전원이 자살을 선택했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은 북한이 잠수함 기술의 비밀 유지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이 잠수함에 핵무기를 장착했다고 발표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2010년 한국의 초계함 천안함이 정체불명의 공격으로 침몰했을 때 서울은 이를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이를 부인했지만 만약 지금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군사력 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수십 년간 북한은 해군력을 증강해왔으며 과거에는 정찰이나 침투용 소형 잠수함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전략적 해저 전력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약 8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숫자는 놀랍지만 절반 가까이는 소형 잠수함으로 전략 무기 탑재 능력이 없다. 이번 영웅 김 잠수함은 1800톤급 전략 잠수함으로 소개되었으며 과거 어민들에게 쉽게 발각되던 소형 로미오급 잠수함들과는 다르다고 강조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잠수함 역시 1970년대 중국에서 수입한 로미오급을 개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외형은 새롭지만 내부는 여전히 노후한 디젤 전기 복합 엔진을 사용하며 출력은 2.94메가와트에 불과하다. 이 잠수함은 약 5에서 10일 동안 수중 작전을 수행한 뒤 약 8시간 동안 수면 위로 떠올라 배터리를 충전해야 한다. 이는 적의 감시와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전략 무기라면 물 위로 드러나선 안 되지만 영웅 김은 이런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 무장 측면에서 영웅 김에는 총 10개의 발사관이 있으며 이 중 6개는 일반 순항 미사일, 나머지 4개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이 SLBM에 장착 가능한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또한 이 잠수함에서 실제 미사일이 발사된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된 사진들은 대부분 연출된 이미지이며 실전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았다.
결국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라는 명칭은 실제 전투 능력보다는 선전 목적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작전 반경도 미국 본토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한국, 일본 등 인근 국가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역적 위협 수단일 뿐 글로벌 전략 무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결국 북한은 영웅김을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국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이 잠수함은 진정한 현대식 무기일까? 아니면 낡은 기술을 외형만 바꿔 되살린 또 하나의 선전 도구일까? 아직 실질적인 성능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영웅김의 전략적 가치는 환상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심리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처럼 긴장이 고조된 지역 정세에서는 환상조차도 위험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는 북한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는지 아니면 해저 발사대에서 나온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 사건 이후 세계는 북한이 SLBM 능력을 갖춘 해군 전력을 조용히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은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중 발사에 적합한 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으며 최근 몇 년간 5가지 이상의 SLBM을 시험 발사했다. 최대 사거리는 약 600km로 한반도 내 미군 기지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정보에 따르면 한 발사는 잠수함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로 끝났고 결국 잠수함은 기지로 복귀해야 했다. NTI는 기술적으로 북한의 SLBM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하지만 그 개발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분석한다. 2014년 첫 시도 이후 단 20개월 만에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전례 없는 속도로 특히 제재 하에 있는 국가로서는 놀라운 성과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이처럼 급속한 진전의 배경에는 중국으로부터 유출되었거나 모방된 기술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9년 위성사진에서는 심포조선소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곳은 북한의 주요 잠수함 기지로 알려져 있으며 로미오급 개량 외에도 새로운 X급과 심포 C급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소 남측은 신형 잠수함 제작 구역, 북측은 SLBM 발사관 시험 구역이다. 특히 철저히 통제되는 정박지에서 의심스러운 신형 잠수함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영웅김의 시험형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 잠수함은 공식 발표 직후 같은 위치에서 의성 사진에 포착되었으며 이전부터 정보기관들이 추적해온 의심 함정과도 일치하는 점이 많다. 이런 정황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밀한 일치를 보여준다. 하지만 문제는 히어로 김 2구형 로미오급 잠수함을 대충 개조한 버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추진력이 증가했을 때 방향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타면을 조타실 위로 올리거나 승조원 수를 줄이기 위해 내부 공간을 줄이는 등 일부 사소한 변경은 있었지만 이 잠수함에는 현대적인 추진 시스템도 핵 엔진도 없으며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 그래서 한국 합참이 작전 운용이 불가능한 잠수함이라고 부른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도 신중히 분석 중이며 평양이 능력을 과장해 억지력을 조성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실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자. 만약 히어로 김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실전용 미사일을 탑재하며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면 단 한 척의 잠수함만으로도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다. 이런 무기는 그저 숨어 기다리기만 해도 상대방을 주저하게 만들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 과연 단 한 척의 잠수함만으로 지역 안보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만약 그 잠수함이 히어로 김이라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SLBM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을 최소 3척 이상 보유해야 상시 작전 태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북한은 단 한 척만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느리고 시끄럽고 낡았지만 히어로 김은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단 하나의 핵미사일이 발사되기만 해도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히어로 김과 같은 잠수함은 매우 큰 소음을 내기 때문에 미국, 일본, 한국의 소나미 음향 탐지 장비에 쉽게 탐지된다. 최대 속도는 시속 약 24km에 불과한데 미국의 대잠수함 구축함은 시속 69km 이상을 낼 수 있다.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으로 부상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몇 시간이 걸리며 그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게다가 정보당국은 이 잠수함이 어뢰조차 탑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곧 발견되었을 때 자력으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며 그 운명은 사실상 격침뿐이다. 하지만 단 한 발이라도 그것이 실제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이라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지상 미사일, 해상 발사 미사일, 그리고 폭격기로 구성된 핵 삼각체를 완성하게 된다. 비록 아직 세 번째 축인 전략 폭격기는 없지만 앞에 두 축만으로도 미국과 한국은 더 이상 북한의 핵 능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고정된 사일로에 설치되었거나 이동식 차량에 실린 미사일은 위성으로 쉽게 추적이 가능하지만 SLBM은 바다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어 지상 레이더나 방어망으로는 감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한국은 해상 감시 범위를 넓히고 병력을 재배치하며 대잠수함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히어로 김 같은 잠수함은 굳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그저 깊은 바닷속에 숨어 기다리기만 해도 된다. 그리고 그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단 한 척의 잠수함이지만 아시아 전체 안보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존재다. 히어로 김 같은 잠수함이 등장했을 때 굳이 발사하거나 공격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존재만으로도 적의 전체 방어 시스템에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대잠 초계기가 즉시 진로를 변경해 위치를 추적해야 하고 반공 시스템은 분산되며 다른 임무를 수행 중이던 전함도 전환되어 대응해야 한다. 전체 방어 전략이 분열되고 조각나 한 개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북한군이 노리는 바다. 상대의 방어 자산을 분산시켜 전술적 틈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상에서의 공격이든 다른 전력에서의 공격이든 혼란과 분산된 방어 체계를 타고 들어올 수 있다. 잠수함은 굳이 발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깊은 물속 어둠에 숨는 것만으로도 적의 전략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히어로 김이 수면 위로 부상한 순간을 포착한 위성 사진은 단 한 장도 없다. 공개된 시험 발사도 없고 항해 경로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며 뚜렷한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그저 깊은 바닷속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무해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쩌면 태풍이 오기 전이 고요함일지도 모른다. 최근 한국 정보당국은 경고했다.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히어로 김이 북한의 핵공격 전력에 공식적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때 쓸모없고 전쟁의 고철 더미로 여겨졌던 로미오급 잠수함 전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번에는 해저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은 채로 말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이 개발 프로그램이 북한 단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의 모든 정황은 익숙한 이름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바로 러시아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일정은 러시아 군함이 일본 인근 해역을 순찰한 시기와 이상할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도쿄, 서울, 심지어 워싱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핵무기를 얻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세계는 지금 바다 아래에서 새로운 악의 축이 형성되고 있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을 수 있다. 그곳에선 핵무기가 완벽한 침묵 속에서 발사될 수 있으며 어떠한 레이더도 탐지할 수 없고 어떤 방어체계도 반응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히어로 김은 더 이상 잠수함이 아닌 막을 수 없는 파괴의 상징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연극일 가능성도 있다. 전형적인 핵위협 쇼일 수도 있고 전략적 압박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을 향해 벌이는 선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지켜보자. 여기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겠다. 오늘 처음 저희 콘텐츠를 보신 분이 있다면 의견을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바란다. 그래야 다음 분석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